2025년 6월 28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또 한 번의 강력한 규제 폭풍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두 개의 숫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그리고 집주인 변경 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1억 원 제한. 정부는 과열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책이 발표된 직후 시장에서는 환호보다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규제의 칼날이 투기 세력이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와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규제들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인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으로 작용하는 반면 해외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규제 무풍지대를 형성한다는 역차별 논란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정책 하나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당신의 미래주거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잠금 장치는 주담대 6억 원 한도입니다. 정부는 소득이나 LTV와 무관하게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고가주택 구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부동산 아리일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74%가 대출의 감소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인 14억 6천만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LTV 70%를 적용받아 최대 1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6억 원으로 묶이면서 필요한 자기 자본이 4억 원 이상 급증하게 된 겁니다. 영끌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중산층이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자체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금 장치는 더 가혹합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1억 원 제한.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거주를 위해 전세 낀 집을 매수한 사람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건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전세 낀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 같습니다. 결국 투기 수요를 잡으려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강력한 규제에 묶여 신음하는 동안 이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의 비대칭성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담대 6억 원 한도, 6개월 내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모든 규제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국 금융기관이나 해외 법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10만 216가구 중 중국인 소유가 5만 6,301가구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 두 채 중 한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들의 매수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해 2일에서 4월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 중 경기도가 1,4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서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의 손발을 묶은 규제가 그들에게는 한국 부동산을 헐값에 쇼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오랜 기조는 1가구 1주택주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강력한 징벌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놀라울 정도로 용이합니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즉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비대칭적 규제이며 국익의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그 빈자리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해외 투기 자본이 채우게 만드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시장 가격은 왜곡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박탈감은 심화되며 투기를 잠재우려던 정책의 본래 목표 달성도 어려워집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폭력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국인에 대한 족쇄가 아니라 외국인 투기 자본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방화벽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포지 거래 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바로잡으라고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구모야였습니다.